안녕, 안녕. 나 로빈이야. 오늘의 나도 투자. 미투인베스트 시작할게. 오늘 핵심부터. 급등 확률이 매수 기준선을 뚫었다. 이게 포인트야. 게다가 오랜만에 일종목이나 질렀거든. 그것도 약세장에. 자, 바로 가보자. 올라온 변화야. 어제 급등 확률이 64.6%로 기준 아래에 있었는데 오늘은 77.7%로 기준선을 넘겼어. 이건 우리가 약세장에서도 살짝 들어갈 수 있는 딱 그 조건이 오늘 열린 거지. 급등 확률이 높아지면 주식들이 갑자기 오르는 확률이 커지는데 이 변화는 시장이 긍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야. 이제 시장이 좀 더 활기를 띨 수 있을 것 같아. 오늘은 진입 추론이라는 걸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 이건 별거 아니야. 딱 세 가지만 봐주면 돼. 먼저 지금 시장이 어느 국면인지, 이번 시장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상승하고 있나 하락하고 있나를 봐주는 거야. 둘째, 단기에 오를 확률. 이건 곧 오르는 것 같은데 얼마나 오를지 확실하지 않아. 마지막으로 급등 확률. 이건 갑자기 큰 폭으로 오르는 확률이야. 이 세 가지를 매일 다시 계산해서 보는 거지. 이렇게 하면 시장의 움직임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어. 먼저 시장 국면부터. 화면 그래프가 우리가 보는 국면 점수야. 0에 가까울수록 약세, 1에 가까울수록 강세지. 오늘은 약세, 점수 0.237로 어제보다 살짝 올라왔어. 단기 상승 확률도 0.6%로 바닥이고. 아직 시장이 우리 편은 아니라는 얘기. 근데 세 번째 신호, 급등 확률이 오늘 77.7%야. 이 숫자가 놀랍지 않나? 약세장이면 기본은 관망인데 이 확률이 70%를 넘으면 그때만 예외로 절반만 살짝 들어가. 오늘은 그 문이 딱 열린 셈이지. 이 숫자들이 매일 바뀌니까 우리 보는 눈도 매일 달라지는 거야. 자, 그럼 오늘은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나 봐. 약세장 한복판에서 오늘 1종목이나 새로 질렀어. 이상하지 않아? 원래 우리 룰은 장이 안 좋으면 손도 안 댔거든. 근데 왜 손댔는지 자, 차근차근 설명해줘. 종목표부터 까볼게. 시작 자본금 10억 원 들고 출발했는데 지금 총평가액이 10.42억 원이야. 누적으로 치면 4.18% 벌었네. 기간별로 쪼개보면 최근 일주일 마이너스 1.46%, 한 달 마이너스 2.06%, 석 달은 마이너스 7.81%. 그리고 오늘 새로 담은 신규 종목은 하나오션이야. 하나오션을 한 4,200만 원어치. 솔직히 좀 조금 남았나 싶긴 한데 내일이 이만큼만 살았는데 어쩌겠어. 남은 연금은 8.38억 원 들고 있어. 그럼 왜 샀는지 도표 보면서 하나씩 뜯어보자. 우리가 매일 체크하는 신호가 딱 3개 있고. 오늘 우리가 실제로 뭘 사고 뭘 팔았는지 이유까지 딱 정리해줄. 먼저 급등 확률 추이를 보자. 노란 점선이 기준 70%야. 어제까지만 해도 64.6%로 기준 아래 있었는데 오늘은 77.7%로 뚝 뛰어올랐어. 빨간 원 안에 초록점. 그게 오늘의 모습이야. 근데 이 선 넘은 날이 최근 60거래일 중에 19일. 실제로 터진 건 17일이나 돼. 생각보다 자주 있지? 그니까 이 신호 하나만 딱 믿으면 큰 코 다쳐. 오늘 생각부터. 신규 일종목 하나오션. 약세장이지만 급등원 일으키주는 넘어 절반 규모로 담았어. 근데 신규는 위험한 거니까 조심해야지. 그리고 오늘 판 것도 있어. 삼성전자 점수가 밀려서 더 좋은 종목으로 가야 다르고 비중을 일부 줄였어. 자, 그럼 시장이 안 좋을 땐 하나 더 사는 것보다 위험한 걸 제때 정리하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 위험한 걸 빨리 정리하면 나중에 더 큰 손실을 받을 수 있어. 잃는 것보다 안 잃는 게 먼저야. 이거잖아. 근데 액츄얼리 이건 실제 계좌가 아니고 시뮬레이션인 거 알아? 그래서 참고만 해줘. 따라서라는 거 절대 아니야. 진짜로. 그럼 우리 모델은 지금 어떤 종목을 좋게 보고 있을까? 우리 시뮬레이션이 매일 뽑는 강력 추천 목록이야. 먼저 어떻게 고르는 데부터. 전체 4,000개 종목을 싹 다 평가한 다음 상위 0.5%, 그러니까 20개만 매수 후보로 추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러 모델이 다 같이 좋게 본 5개만 강력 추천으로 남겨. 그래서 다 같이 동의한 종목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오늘의 1위는 삼성전자. 종합점수 0.9252로 그냥 압도적이야. 모델들 사이 의견 차이는 10.38%. 2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0.8647의 코스피 종목이고 의견 차이 17.64%. 3위 셀트리온 0.8581의 의견 차이 17.43%. 4위 셀트리온 0.8504의 의견 차이 11.65%야. 자, 여기서 눈여겨볼 게 의견 차이거든. 5 중에 모델들 생각이 제일 딱 맞아떨어진 건 삼성전자를 의견 차이 10.38%, 제일 갈린 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17.64%야. 의견 차이가 크면 그만큼 이거 확실해? 싶은 거지. 매매 규칙도 알려줄게. 목표 수익은 20%, 손절은 마이너스 25%. 20% 오르면 이익 챙기고 튀고
25%까지 밀리면 미련 없이 끊어. 그리고 5거래일마다 다시 점검해서 점수가 떨어진 애는 가치. 오늘 실제로 남은 종목 화면에 다시 띄웠어. 하나오션 이렇게 1종목이야. 근데 방금 강력 추천 목록엔 이 이름들 없었지? 맞아, 없어. 강력 추천은 여러 지표가 다 같이 좋게 본 큰 그림 참고 명단이고 실제로 사고 파는 건 우리 진입 모델이 따로 정하거든. 오늘 그 진입 모델 점수에서 하나오션가 71.5점으로 1등이었어. 그래서 추천 목록이 없어도 진입 모델이 오늘 제일 좋게 본 이 종목들을 담은 거야. 강력 추천이랑 실제 매수는 이렇게 다르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자, 이번엔 큰 손들이랑 지표들도 좀 볼까? 외국인이 우리 시장을 얼마나 들고 있나? 그 큰 흐름을 그래프로 보자. 화면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시가총액 추이야. 지금은 2209조 원 규모인데 며칠 새 뚝 떨어졌다가 다시 살짝 올라온 게 보이지? 외국인이 크게 팔면서 뚝 떨어졌다가 요 며칠은 일부 되사면서 살짝 반등한 모습이야. 덩치가 워낙 큰 지표라 하루하루보다 방향이랑 기울기를 걱정스러운 분위기야. 코스피는 20거래일 전보다 21.2% 빠졌어. 근데 코스닥은 더 심하게 63조 원에서 50조 원으로 약 21.9% 빠졌거든. 외국인들이 위험을 줄일 때 이런 모습이 나올 법한 거지. 코스닥은 변동성이 큰 거래소니까 먼저 손절하는 거야. 이래서는 안 돼.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투자자들 마음도 불안해지니까.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봐. 자, 그럼 다음으로 가보자.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놀랍네. 오늘은 2조 9천억 원 순매도 하는데 어제는 3조 3천억 원 순매도 했었네. 근데 7월 21일부터 23일까지는 외국인들이 3천억, 2조 6천억, 2조 1천억 원씩 순매수했었어.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 이래서 큰 손들이 돌아왔다고 단정하기는 좀 이른 것 같아. 자, 그럼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지 생각해보자. 아마도 외국인들이 금리나 환율 같은 걸 고민하면서 매수와 매도를 조정하고 있을 거야. 자, 그럼 왜 이런 거래가 중요한지 한마디로 정리해보자. 외국인들의 매수와 매도는 국내 시장의 수급을 크게 좌우하니까 그들의 움직임은 항상 주목받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로 돌아가자.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 자, 그럼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지 생각해보자. 아마도 외국인들이 금리나 환율 같은 걸 고민하면서 매수와 매도를 조정하고 있을 거야. 자, 그럼 왜 이런 거래가 중요한지 한마디로 정리해보자. 외국인들의 매수와 매도는 국내 시장의 수급을 크게 좌우하니까 그들의 움직임은 항상 주목받는 거야. 재밌는 게 하나 더 있어. 화면 ETF 수급으로 쓱 바꿔볼게. 7월 24일 기준으로 ETF 시장에선 외국인이 640억 원 순매수, 개인이 5,800억 원 순매수, 기관은 6,500억 원 순매도야. 이거 보면 외국인과 개인의 방향이 엇갈리는 날이 있더라고. 외국인은 ETF에 돈을 투자하는데 개인은 더 많은 돈을 ETF에 투자한 거지. 이거 중요한 건 종목을 골라 담는 건 좋지만 ETF는 시장 전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외국인들이 ETF에 큰 돈을 투자하는 건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어. 근데 이거 오해하지 말고 하루 이틀 수급 가지고 바닥이다 이러면 안 돼. 시장은 여전히 약세가 지배하고 있고 수급은 참고용이야. 살지 말지는 시장 전체의 여건이 중요해. 이거 알아들었? 코스피가 6월 30일에 8,476포인트였는데 요즘은 6,756포인트로 한 달도 안 되는 새해 20%가 그냥 증발한 거야. 후덜덜. 지금은 최근 저점보다 4% 정도 올라와서 되긴 한데 아직 추세가 바뀌었다고 단정 지을 정도는 아니야. 하락장에서는 중간중간 뿅뿅 튀어오르는 날이 자주 있어. 그런 날에 마음 급해서 덜컥 들어갔다가 다시 몰리는 사람들 진짜 많아. 조심해야지. 이어서 갈까요? 정스러운 날들이 다가오고 있어. 7월 30일부터 시작해. 30일은 FOMC 금리 결정이야. 이건 정말 중요한 날이래. 결과가 예상과 다르면 금리가 어떻게 될지 사람들이 놀라게 될 거야. 금리가 더 오래 높게 가게 되면 주식은 떨어질 거고 예상보다 부드럽게 나오면 금리나 기대가 생기고 주식은 오르겠지. 그 다음은 7월 31일 GDP와 PCE 물가가 나와. 이 두 가지는 경제 상태를 보는 중요한 지표야. GDP가 좋으면 경제가 좋아지고 PCE 물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는 거래. 이 두 지표가 나올 때마다 시장은 긴장하게 돼. 마지막으로 8월 13일 옵션 만기일이래. 이 날짜는 주식 옵션의 만기일이니까 이 날짜의 결과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지. 우리 스타일은 미리 들어가서 결과를 기다리는 거야. 그래야 결과가 나올 때 놓치지 않겠지. 쫄 필요 없어. 준비만 하면. 나머지 지표들은 오늘 큰 변화가 없어서 빠르게 훑고 갈게. 금리가 좀 오른 것 같아. 이자율이 높아지면 빌리는 사람들이 줄고 저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야.
근데 이자율이 높아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데 이건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 많아. 채권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거고 이자가 더 높아지면 기존 채권은 덜 값어치가 돼. 그래서 채권 가격은 떨어지겠지. 금리가 오르면 레버리지 ETF도 위험성이 커지는데 이건 뭘까? 레버리지는 빌려서 투자하는 거야. 금리가 오르면 빌린 돈이 더 비싸지니까 레버리지 ETF는 더 위험해지겠지. 자, 그럼 요약하자면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레버리지 ETF는 위험성이 커지는 거야. 이거 이해가 되는 친구? 시장에 들어와 있는 돈 좀 봐. 고객의 탁금. 이 돈은 주식 사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야. 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장에 돈이 풍부해지고 주식 사고 팔기 쉬워지는데 지금은 이 돈이 좀 적은 편. 상황은 어떤가 볼까? 미국 증시는 직전 거래일로 봤을 때 나스닥은 좀 떨어졌고 S&P 500은 조금 오르고 다우는 꽤 오른 거야. NASD가 좀 빠진 거지. S&P 500은 조금 올랐고 DJI는 꽤 오른 거야. NASD가 거들어졌다고 해도 큰 문제는 아니래. S&P 500이 조금 오른 건 좋은 신호지. DJI가 꽤 오른 건 소비자들한테 좋은 소식이겠지. NASD가 떨어졌다고 해도 큰 문제는 아니. 리도 짚고 가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679%, 한국 10년물은 4.340%야. 이래서 걱정스럽지? 금리가 높으면 빌리는 비용이 커지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꺼릴 수 있어. 특히 지금은 경기가 어려운데 금리가 높아지면 더 많은 기업들이 돈을 빌리기 어려워질 거야. 이래서 시장이 불안해하는 거지? 금리가 높으면 대출이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 경기가 더 위축될 수 있어. 그래서 지금은 금리가 높은 걸 걱정하는 거야. 비트코인도 볼까? 65,365달러로 하루 전보다 0.04% 올랐잖아. 이거 놀랍지 않아? 암호화폐 시장이 요즘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비트코인도 예외가 아니래. 이 정도 오름폭은 좀 예상했던 범위였지만 그래도 놀랍지 않아. 오늘 내용 쫙 정리해볼게. 우리 시뮬레이션은 누적 4.18% 수익 상태고 오늘 시장 국면은 약세, 점수 0.237이야. 급등 확률이 77.7%로 기준을 넘겨서 예외 조항이 딱 열렸어. 그래서 5자리 중 한 자리만 하나 옵션이야. 몰빵 아니고 절반만 살살 담았지. 그리고 위험 한번 정리도 했어. 오늘 이게 팔거든. 핵심은 딱 하나야. 버는 것보다 안 잃는 게 먼저다. 다음 FOMC 금리 결정 결과 나오기 전까지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어. 다시 말하자면 이거 투자 시뮬레이션이지 투자 권유 절대 아니야. 참고만. 판단이랑 책임은 언제나 본인 몫인 거 잊지 말고. 자, 오늘도 봐줘서 고마워. 나도 투자 미투인베스트 로빈이었어. 내일도 보자.